금융당국이 뭐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은행들의 수신금리 그리고 대출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거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요즘에 뭐 이자 부담 너무 크다, 그 힘들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해서 이렇게 억지로 억누르는 게 맞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떠십니까, 교수님?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는 이제 대출금리, 예금금리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그 억제하기 위한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가 계속 그 오르면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려도 대출금리, 예금금리 안 올라가네. 뭐 이건 뭐 그 괜찮네. 이제 이런 생각을 그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가 있다. 만약에 페드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기준금리 훨씬 더 빠르게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를 막 억눌러서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이게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로 이제 모든 금리가 다 낮아지는 건 아니고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제 이 특정 부문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림이. 그렇죠. 차입자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이제 그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해서 이제 금융시장 그 시스템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왜곡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뭐 필요하고 워낙에 이제 그 차입자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빌려서 높은 금리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긴 한데 정부가 상당히 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어떠세요? 관치입니까 이거? 이건 사실 관치는 아니, 뭐 네.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네네. 이게 필요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빨리 많이 올린 적이 사실 한국의 역사상 별로 없었고요. 작년에 금리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시중은행의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보험사, 저축은행들의 돈이 시중은행으로 몰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시중은행에 가게 되면은 저축성 보험은 보통 채권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연계는 채권을 팔아야 되고 채권을 팔면 채권 공급이 들고 채권 공급이 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이런 안 좋은 채널이 하나가 있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또 PF가 껴있는데 네네. 흔히 말하는 예금의 인출 같은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예금이 인출이 돼서 시중은행으로 가게 된다면 저축은행도 흔히 말하는 뱅크런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시중은행금입니다. 다른 쪽의 금리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자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좀 낮춰라가 사실 가장 처음 이야기였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당시에 보험사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머니플로우, 그냥 큰 돈의 흐름이 너무 시중은행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안정성이 붕괴될 수가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금리가 더 폭등하거나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예금 금리는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이 시장에서는 예대 마진을 너무 마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또 생기면서 결국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추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시장의 어떤 가격 정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런 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작년의 선택,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선택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조금은 지속이 되긴 하겠지만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추는 정책 이게
금리란 것이 결국은 단기도 문제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뭐 단기 채권 금리, 뭐 중장기 채권 금리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있겠죠. 부작용은 이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축은행이나 보험업권에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금리가 또 오르게 되고 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은 사실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관측 어떻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는데 네. 작년에 유달리 그러니까 유례 없이 금리가 빨리 오르는 상황에서는 약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 저금리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최근에 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국민들 되게 많은데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은행권 기준 그러니까 이자이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0조 원 넘었는데 비이자이익, 이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비이자이익은 1조 7천억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직원들이 일을 갖고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기본급의 300%, 400%씩 받으니까 또다시 논란, 또 비판이 되고 있거든요. 왜 우리의 고통을 갖고 성과급을 주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금 금융 선진화 내지는 금융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의 한 축이 바로 은행들이 예대금리 장사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게 훨씬 안전하게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경쟁이 있다면은 시장에서 그리고 관치가 좀 약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예대 마진이라는 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하는 식으로 주식 언더라이팅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업무, 거기 부수 업무라고 하는 게 사실 수익의 반이 넘어요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은행 중심으로 은행권의 금융 발전이 되는데 예. 우리는 사실 그런 유인이 없어요 별로. 은행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위험을 감수해서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에 대해서 정부 지나친 개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대 마진을 어떻게 하면 보장을 해주는 식.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말 듣고 좀 깎아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러면 보상을 해줘요 항상. 그런 것들 잘 조정하는데 관료 출신이 지주 회장으로 회장을 하고 있다. 있으면 좋죠. 이게 금융 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는 게 아닌 세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금리 개입한 거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자금 시장 경색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 통제 같은 기능을 할 만큼 문제였느냐에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큰 부작용 없이 잘 끝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채권 시장 경색이 어느 정도 풀려서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근데 채권 시장이 다시 경색되기 시작하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들이 개입에 생긴 부작용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개입을 할 것은 정말 아주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바로 예견됐을 때지 이것을 관료들이 경제 운영의 편의성 때문에 개입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개입들을 하게 되고 이게 왜곡을 주고 그리고 은행들 예대 마진 장사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금융산업 발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금융은 규제 산업일 뿐만 아니고 외국의 규제 산업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관치 내지는 관가의 유착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금융산업이 이래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을 네. 것이다.